안녕하세요. 지혜발굴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부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해요. 바로 각방 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가정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50대 부부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따로 방을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시게 됐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잠자는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래요. 그게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부부 사이가 서먹해서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각방을 쓰시는 분들의 마음 변화를 살펴보니 참 복잡하더라고요. 서로 편해져서 좋다는 분들이 35%였는데 45%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20%는 처음엔 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냥 잠자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각방을 오래 쓰신 세 분이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각방 생활이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인공은 올해 65시 되신 김명자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된 김명자입니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우리는 남처럼 살다가 헤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쑥스럽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실 분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봅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였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남편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자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도 남편을 깨우지 않아도 되고 남편도 늦게까지 TV를 볼 수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들었고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까 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같이 저녁을 먹어도 밥 먹고 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죠. 내일 얘기하지 뭐 하면서 미루다 보니 할 얘기가 점점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퇴직하고 심심해서 친구들 만나나 보다 했는데 점점 늦어지더니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수상하다 싶어서 확인해보니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남편 말이 우리 이미 각방 쓴 지 오래됐잖아.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창고 같은 방을 썼더라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들어 더 많이 후회가 되네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 아빠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헤어지면서 자식들한테도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혹시 지금 각방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부는 서로 불편한 게 있어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편하자고 시작한 각방이 결국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은 첫 번째 사연이 각방 생활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된 경우였다면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자발적으로 각방을 선택했다가 노년의 깊은 후회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던 한 남편이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72살이 되신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내 방에 들어가면 그곳이 제 왕국 같았거든요. TV도 마음껏 보고 컴퓨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내가 가끔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하자며 미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각자 방에서 TV만 보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끝나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작년에 큰 병이 났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뇌수술을 받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됐는지를. 옆 병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매일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걱정도 해주는데 저는 아내가 하루에 한 번 얼굴만 비추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마치 의무처럼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한테 우리 이제 같이 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와서 뭘 바꾸려고 하냐고.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외롭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더라면,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렸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손잡고 공원도 산책하고, 저녁에 같이 누워서 하루 일과도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 혼자가 너무 무서워요. 밤에 가슴이 아플 때도 악몽에 겁이 날 때도,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도, 옆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죠. 부부랑 같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게 있어도 참아가면서 한 공간에서 살아야 그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길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이야기가 이혼과 후회로 이어진 사연이었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우입니다. 올해 68이 되신 이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일 뿐이에요.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된 건 15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았거든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잠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자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잠도 잘 자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니까 생활에도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생활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TV를 봐도 말없이 보고 밥을 먹어도 말없이 먹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을 앓았는데도 남편이 한 번도 제 방에 들어와 보지 않더라고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남이 됐구나 하고요. 요즘은 가끔 옆집 할머니가 부럽습니다. 할아버지랑 매일 아침 손잡고 공원 산책 다니시거든요. 저녁에는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도 보시고 때론 주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챙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남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어색하고 퇴직하고 우울해 보이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어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우리 다시 같이 자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와서 뭐하러 이대로가 편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는 친구네 가족 모임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들까지 모여서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데 저희 집은 명절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남편은 어디 구석에 앉아서 혼자 핸드폰 보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가끔 생각해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도 그냥 옆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저 동거인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 각방을 쓰고 계신 분들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부부의 정을 다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사연을 통해 각방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부관계에서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부부 상담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실제로 부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로의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고 작은 한숨에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각방을 써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같이 누워 나누는 소소한 대화, 잠든 배우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안정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주보는 미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부부의 정이 쌓이는 거라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각자의 공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서로가 유일한 동반자가 되니까요. 이때 이미 각방 생활로 서로 멀어져 있다면 함께 보내야 할 황금 같은 시간들이 그저 외롭고 적적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는 한노인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셨답니다. 특히 각방을 쓰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하는 후회를 하신다고 해요. 또 충격적인 것은 각방을 쓰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같은 방을 쓰는 부부들보다 2배나 높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각자의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무관심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각방 생활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15년간 만난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같이 타올랐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사례입니다. 올해 65세 김모 씨는 7년간의 각방 생활 중에 직장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였어요.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고 퇴근길에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죠.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도 없고 각자 방에서 지내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커져갔어요. 어느 날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하루하루가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도 더 된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죠. 하지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사이를 눈치챘더라고요. 딸의 실망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30년 동안 아내가 절 뒷바라지하며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을 다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경우입니다. 박모 씨는 10년간의 각방 생활 끝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동창회에서 학창시절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들어주고 제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선배님은 이미 이혼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관계도 끝이 났고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새로운 사랑도 아들과 딸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명절이면 혼자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떠났다가 결국 책임을 다시 짊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모 씨는 3년간의 각방 생활 후 젊은 여성을 만나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젊은 여자친구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갔죠. 특히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오르고 당뇨도 생겼는데 젊은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귀찮아하더라고요. 점점 연락도 줄어들고 결국 저는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부부관계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받아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고 이제는 정말 각방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네요. 당연한 결과겠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단순히 수면 패턴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감정에 빠지더라도 결국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분류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나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의 소중함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사연과 여러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절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매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죠. 각방을 쓰면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얼마 전 한 80대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영감님이랑 처음에는 콧골이 때문에 각방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아, 이제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다시 같이 자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콧골이 소리가 제 자장가가 됐답니다. 반대로 각방을 고집하다 후회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야 각자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 들고 은퇴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TV 소리라도 들으려고 거실에 나와 있으면 옆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부부는 신체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자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같은 방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자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밤중에 갑자기 아플 때도 악몽에서 깨어날 때도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도 곁에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최근 한노인 전문병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방을 쓰는 부부와 각 방을 쓰는 부부의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방을 쓰는 부부는 서로의 건강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위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방을 쓰는 부부는 배우자의 건강 이상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각 방을 쓰는 부부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죠. 특히 밤에 홀로 있을 때 그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당장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각 방을 쓰지만 자기 전 30분은 꼭 같이 보내요. 서로의 방에 번갈아 가면서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 내일 계획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자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은 각 방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더 멀어지고 결국 서로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다시 같이 자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발굴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